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양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헝가리 참사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대응팀과 헝가리 장부가 크레인과 선체를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안에 마무리하고 내일 배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실종자 발견이 어려워지면서 남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다뉴브강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부다페스트 날씨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내일은 인양을 확실히 하는 겁니까? 네, 아직 정확한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엔 인양이 이루어질 게 확실시됩니다. 선체를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내로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은 선체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헝가리 잠수부들이 수중에서 결속 작업과 크레인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몰 지점의 강수위는 7m가 넘습니다. 하지만 침몰한 유람선의 가장 높은 부분이 5.4m여서 1.8m 정도만 끌어올리면 선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장에선 남은 실종자 상당수가 선체 안에서 수습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인양과 동시에 구조대원들이 선체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까? 네, 인양 작업 도중에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크레인이 배를 끌어올리면 배 높이에 따라 3단계 수색이 진행됩니다. 가장 높이 있는 조타실은 헝가리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헝가리 측에서 수색을 합니다. 이후 갑판이 물 밖으로 나오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색을 이어갑니다. 선체가 더 올라와 객실이 나오면 우리 측 구조대가 창문을 깨고 안에 있는 물을 뺀 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배를 완전히 들어서 바지선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헝가리 정부는 희생자 가족의 뜻을 존중해 인양 과정을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리 위와 강 주변엔 통행 제한을 안내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그런데 참사 이후에도 돈벌이 운항을 계속했던 이 가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는 원래 목적지였던 부다페스트까지 오지 않고 43km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줬습니다. 뱃머리 밑부분 추돌 흔적도 도색 작업으로 지웠는데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허블레안 이후 침몰 사고를 낸 바로 다음 날 부다페스트를 떠났던 바이킹 시기노. 사고 이후에도 상업 운항을 계속했던 이 배가 11일 만에 헝가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원래 부다페스트에 갈 예정이었지만 도착 직전 최종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43km 떨어진 비셰그라드에 멈춰선 겁니다. Because of some security reasons they changed the plan. That's what I know, okay? 목적지를 바꾸면서 부다페스트까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버스편까지 동원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이동합니다. 승무원들이 직접 나와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을 안내했고 관광객들은 침몰 사고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Yes. I know. I'm gonna keep going. 뱃머리 우측 하단의 추돌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도색 작업으로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돈벌이 운항을 계속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목적지를 바꾸고 도색까지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셰그라드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헝가리 현장 상황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속보입니다. 잠시 뒤 이 사건 분석도 이어가겠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고유정이 어떻게 건장한 남편을 제압했을까 미스테리였죠.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180cm에 80kg으로 건장한 전 남편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 미스터리를 풀 단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 있던 이불에서 전 남편의 혈흔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범행을 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범행 도구에 묻은 혈흔으로 한 차례 약동물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량이 부족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보고 추가 압수품에 묻은 혈흔으로 2차 검사를 한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장 감식을 통해서 남아있는 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채취를 해서 고유정은 제주에 들어오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감기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결국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렸습니다.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제주도를 빠져나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펜션을 떠난 건 지난달 27일.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처인 고유정을 의심했습니다. 전처를 만나려고 간다면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전에 폭력적 성격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이후 경찰은 고유정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면접 교섭으로 만났고 그날 밤 먼저 펜션을 나왔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고 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를 중심으로 수색하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 예방, 그다음에 실종자 찾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역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고유정이 보낸 조작 문자였습니다. 2차례나 고유정의 거짓말에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전 남편의 차량이 범행 당일부터 사흘간 마트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다음 날인 28일에야 유족들의 요구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를 떠나 여러 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했고 전 남편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내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모레 고유정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집중 취재해온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유정이 어떻게 본인보다 체격이 큰 전 남편을 살해했을까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실마리가 나온 거네요.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유정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네. 이 약의 행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데요. 이후 곧바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충북 청주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고유정의 마트에서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그 후속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고유정이 샀던 그 물건들을 다시 환불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왼쪽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 왼쪽 영상이 범행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 영상이 범행 후 고유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고유정은 지난달 22일 파란색 뚜껑의 락스를 비롯해 네. 각종 세제, 테이프 등을 마트에서 구입했는데요. 엿새 뒤 마트를 다시 찾아가 쓰지 않은 물건 26,000원어치를 환불받은 겁니다. 네, 정말 보시면은 지금 그 물건 그대로 환불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 환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이 물건을 일단 왜 샀냐고 물었는데 네. 자신의 청주 집에서 냄새가 나서 청소하는 데 쓰려고 사놓은 것이다. 고유정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당시 시신 옆에 둔 물건들이어서 찝찝해서 환불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찝찝해서 환불했다. 범행을 하고 난 후에 이 마트에 다시 온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좀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마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22일에는 없던 붕대가 28일에는 갑자기 생겨납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붕대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때문에 고유정은 범행 당일은 물론 체포된 뒤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유정의 얼굴도 보이는데 좀 너무 표정이 태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유정이 환불을 위해서 직원에게 다가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얼굴에 좀 웃음기도 보이고요.
또 환불할 세제를 가방에서 꺼내는 장면을 보게 되면 네. 무언가가 묻었는지 태연하게 그 세제통을 휴지로 닦아내기도 합니다. 살인 피의자의 초조함이나 다급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네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놀랄만한 그 심적인 평정감을 유지를 하고 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사이코패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범죄 심리 분석관을 5명씩이나 투입해서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고유정의 행적이 담긴 다른 영상도 공개를 했다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환불받은 고유정은 이제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와서 완도로 가게 됩니다. 네. 오늘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엔 완도항에 내린 고유정이 항만 위에서 한참 머무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주위로는 다른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비상등을 켜놓고 약 3분 동안 그대로 서 있습니다. 네. 경찰은 정차한 이유와 정차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지만 고유정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두운 밤에 차량이 가만히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이네요. 그래도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범행 동기인데 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추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유력하게 추론되는 동기가 아들 문제입니다. 네. 이 고유정은 전 남편과 2년 전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왔죠. 하지만 전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다가 올해 가사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고성까지 질렀다고 피해자 유족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런 정황을 놓고 전 남편과 아들이 만나 교류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유정이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범행 동기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들 때문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에 모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대로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호 씨의 후원자들이 오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원금과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 우선은 3천만 원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를 상대로 오늘 소송에 나선 후원자는 439명입니다.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입니다. 경호 비용으로 그리고 다른 증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쓰겠다던 윤 씨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후원금 1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총 3천만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윤 씨가 후원자들이 먼저 후원하고 나중에 갑질한다는 취지로 선 의원 후갑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후원자가 늘어나면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 SNS에 자신을 음해한 세력을 고소 고발하기로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과거 소속사로부터 학대 수준의 대우를 받았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또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성기를 함께했던 매니저에게 7억 원에 가까운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3살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8살 때 장학금을 받고 미국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에 입학. 21살에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국내 데뷔 직후 낸 클래식 음반은 100만 장이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연주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매니저의 강금 폭행 의혹과 노예 계약설이 불거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경찰이 매니저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난 2013년 곱창집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공개돼 다시 착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유진박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는 1990년대 유진박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매니저. 전 매니저와 결별한 유진박이 4년 전 어머니를 여인 뒤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매니저분들이 유진이의 그 어떤 조울증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김 씨는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2억 원 빌려 쓰고 유진박의 땅을 팔아 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유진박 씨 본인의 장애 때문에 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처럼 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경찰은 매니저 김 씨를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제천 고교생 집단 폭행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이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등 살갗이 시뻘겋게 벗겨졌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이렇게 됐다며 피해 학생 가족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갈비집에서 알바하다가 숯불이 떨어져서 발을 다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믿고. 피해 학생 측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학교 선배 등 서너 명이 술, 담배 심부름은 기본이고 집단 폭행도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체 일부분에 몹쓸 짓까지 하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부모들이 술에 취해 찾아와 아이들끼리 한 장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 측에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뒤늦게 일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써 2주가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인천시는 마셔도 된다,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환경부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욕실 수도 꼭지에 흰색 마스크가 씌어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이 계속되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정수 필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쓰려고 사놨던 건데 물이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죠. 붉은 수돗물 발생 12일째지만 물을 튼 지 30분 뒤 마스크를 떼어보면 겉면이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식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7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류염소 등 4가지 성분이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수는 물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는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돗물 속에 떠다니는 검은색 알갱이를 유해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지하 수도관에서 떨어져 나간 이 알갱이는 철과 망간이 뒤섞인 덩어리인데 이 알갱이의 농도까지 더하면 사용 가능 기준치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수질 기준사고로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들이 막 밑에 깔아져 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상식 선하고는 안 맞는. 인천시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기에 물을 직접 음용은 하시지 마시라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속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께서 이 물은 먹을 수 있다. 정말 드시는 거 보고 싶어요. 먹을 수 있는지. 본인 자식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는지.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창문 너머로 타인을 훔쳐보는 일, 엄연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아파트 저층은 특히 불안하죠. 집안을 침범하는 시선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성아란 기자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소독약 연기가 집 안으로 뿜어져 들어오고 추객의 행패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반지하 거주 가족의 삶을 담아낸 영화 기생충. 창문만 열면 쉽게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반지하와 저층 가구를 노린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한 남성이 반지하 창문을 열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기 안산에선 아파트 1층 테라스에 침입해 6차례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기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느꼈죠. 여름철이라 많이 덥고 습한데도 두려워서 창문을 잘 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연 남성을 마주할 뻔한 여성도 있습니다. 창문을 여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길래 누구냐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집을 알고 있으니까는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도 조금 있었고.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안을 보더라도 이렇게 쇠창살과 방충망이 있어서 얼굴 등 신체를 집어넣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반지하 창문을 연 남성에게 지난 2013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등 흉악범죄 수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의 그 처벌 강화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내 집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범죄, 스토킹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벌이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홀로 사는 여성들은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혼자 2층에 살 때 뒷베란다로 이제 누가 막 올라와서 막 문 열려고 하고 맨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냥 단순히 스토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데 악몽같이 진짜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되게 끔찍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주거 침입이나 공연 음란죄 등을 적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있는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상해 정도까지 입어야 형사사건화를 할 수 있고요. 결국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왔지만 3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할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합원의 승진과 취업을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부산 항운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채용 비리로 수감된 전직 노조위원장은 감옥에서도 취업 척탁 뒷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배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이었던 이모 씨. 이 씨는 3년 뒤 항운노조 채용 비리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씨는 감옥에서 동료 수영자 아들의 항운노조 취업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노조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비롯 4억 원 넘게 뒷돈을 챙겼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도 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인권위 부산 사무소장이었던 간부는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 청탁 대가로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권위 간부는 교도소 내 인권 침해, 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씨의 가석방과 특별 면회를 교도소 측에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 부산 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3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의 취업, 승진, 정년 연장 등 모두 26건의 청탁에 개입했고 1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전현직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취업이나 승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항운노조는 노조원에 가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항만 인력 공급업체들도 노조를 통해서만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역대 노조위원장 모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가던 민노총 간부가 호성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SNS에 글을 올려 경찰에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송을 맡은 경찰관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어겼는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여현규 기자입니다.
국회 앞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 한모 씨가 구속 중인 지난 5일 SNS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20분 남짓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호송 담당 경찰에게 맡겨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씨가 직접 갖고 이동하게 한 겁니다. 구속 중 피의자 관리 허술 논란이 불거졌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징계 대상 행동이라며 담당 경찰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이 탄 버스에 동승했던 호송 담당 경찰관 6명에 대해 감찰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씨가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한 씨 등 피의자 4명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순경도 감찰 대상입니다. 채널A는 해당 순경에게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건넨 이유를 물었지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호송 규정을 알면서도 편의를 봐줬는지를 감찰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세네갈전의 명승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에콰도르와의 준결승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이강인의 왼발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강인이 10살 때 체력 테스트를 받았던 걸 다시 보니 상위 0.1%의 폐활량을 자랑했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의 나이에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이강인. 스피드와 돌파력 등에서 또래와는 차원이 다른 활약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FC 슛돌이 사상 가장 멋진 골로 기록될 법한 기가 막힌 골이었어요. 3년 뒤 10살 때 한 대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리프팅이 1분에 130개로 어지간한 성인 선수보다 많았고 폐활량 수치도 또래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 심폐체력을 가진 그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측정하자마자 이제 타고났다. 0.1%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 축구 형제 이강인은 박지성의 CF 파트너로 선정돼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골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세 이하 대표팀의 4강 신화를 이끈 이강인에 대해 준결승 상대 에콰도르도 잔뜩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어리지만 스페인 리그 발렌시아의 선택을 받은 선수라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대표팀 막내형 이강인. 이제 4강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 기업들이 위협을 받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중국에 처음 들어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 가운데 18%는 중국에서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더 커서 40%에 근접합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가 사들인 두 회사의 반도체 제품은 각각 5조 원 정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해 삼성과 SK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두 기업 등 글로벌 업체들을 불러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두 경제대국 사이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담 조직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외교부에 미중 관계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외교부 내에서 미중 분쟁에 대한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원 대통령 경제수석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정부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의견을 못 내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기업에 떠넘긴다면 사드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첫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역 빵집 사장들은 제빵사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광주에서 자리를 지켜온 이 제과점은 최근 빵 굽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2년 새 20% 넘게 오른 최저임금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7시에 출근하면 11시 넘어야 식빵이 나오거든요. 찾는 고객 시간대에 이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판매가 저조하는 거죠. 오늘 광주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청회를 찾은 마 대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주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제빵 제과 기술을 배우려는 실습생들조차 채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실습생만 오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춰 실습비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과점에서는 실습생을 받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선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00명 정도면 중견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저부터 임금 동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거가 된 정부의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공개 본론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국방부가 우리 창군 역사의 약산 김원봉의 공적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그동안 결정을 미뤄섰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 이후 역사적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약산 김원봉의 업적을 우리 군의 역사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의 활동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의 부분에 근거한 부분이라면 그거는 기록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제안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방부 연혁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홈페이지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 연혁의 범위를 창군 이전까지 넓혀 항일 투쟁사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결성했고 임시정부 합류 이후 광복군 제1지대장으로 임명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홈페이지 수정 검토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재평가에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은 김원봉 서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만나 김원봉을 비판했습니다.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군에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포상 기준에 따르면 김원봉 서훈은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서훈을 위해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제외한다는 보훈 규정과 상훈법을 고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중입니다. 첫 방문지인 핀란드에선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에 맞춰 헬싱키에서 한핀란드 항공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내년 3월부터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을 주 3회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의 첫 유럽 직항 노선이 개설되는 겁니다. 국빈 방문 계기에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 직항편 개설은 이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 선물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앞으로 유럽의 경우 그런 불편함은 덜게 됐습니다. 헬싱키는 북유럽 대표공항으로 유럽의 허브 공항 중 하나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잠시 뒤 핀란드 의회에서 의장을 면담하고 북유럽 최대 산학연 단지를 방문합니다. 핀란드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헬싱키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런 유럽 직항로 선물을 줄 때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사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에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부산 경남 띄우기의 총력전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반갑게 포옹을 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 띄우기에 나섭니다. 경남에서 축적된 그 좋은 정책들이 입법으로도 반영되고 또 중앙 정치나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우러 온 거거든요. 수도권과 그나마 이제 겨룰 수 있는 나름대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경남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2명이 정책 협약을 명분으로 뭉친 겁니다. 서로를 띄워주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정도 오셔야 우리 있는 정치국장님. 양 원장은 김 지사에 대해 도지사 출마를 강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며 짠하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어 양 원장까지 드루킹 사건 2심을 앞두고 있는 김 지사 힘 실어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연구원과 지자체의 업무 협약이 관건 선거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실정법 위반, 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양정철 원장은 내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자체와 연구 협약을 맺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창원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국의 유명 놀이동산 근처에서 들불이 번져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혼비백산 놀이동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미처 수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급하게 놀이동산을 빠져나갑니다. Keep your mouth covered, Jay. You can close your eyes too if you want. 대형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인근에서 발생한 들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며 수백 명의 관람객이 긴급 대피를 하게 된 것. 놀이동산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불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놀이동산은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불과 6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롤러코스터 등 스릴 있는 놀이기구가 많아 평소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른 풀을 태우며 번지는 불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날 놀이공원의 날씨가 36도 이상 치솟으며 덥고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 반환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에 있는 범죄인을 본토로 보내는 법안 때문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중심가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에 있는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반송 중이라는 푯말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都係希望政府可以聽到我哋香港人嘅心聲啦，即係可能啲人話都係一個可能唔多，但係其實你只要全部人出晒嚟。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은催淚액을 쏘며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he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친중국 인사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대규모 시위에도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Rectify that deficiency for the long-term benefit of Hong Kong, because nobody wants Hong Kong to be a fugitive offenders haven. 인민일보와 한국시보 같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위대가 정당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형입니다.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은행들이 2030을 잡기 위해 유튜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수십 장을 단숨에 세는 은행원. 8주차 신입 직원과 13년차, 22년차 직원의 대결은 KB국민은행이 만든 SNS 영상입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상품을 소개하는 랩 배틀 영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적 이미지가 강했던 은행들이 B급 감성의 콘텐츠 경쟁에 나섰습니다. 당장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대출과 카드, 보험까지 미래 고객이 될 수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SNS 구독자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전용 채널을 따로 만든 NH농협은행이 1위에 올랐습니다. TV 광고 규제가 까다로운 저축은행도 SNS를 통한 젊은 층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B급 광고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뢰성이 중요한 기관인 특징을 감안한다면은 흥미에만 치우친 이런 광고들은 또 경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층에 맞춰 금융권의 아이디어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로 막내 동생을 잃은 권호연 씨가 그리움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음반을 냅니다. 이현용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곡 매순간. 세월호 참사로 10살 어린 막내 동생을 잃은 권호연 씨가 동생 오천군을 향해 직접 만들어 불렀습니다. 잘 지내는지,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근데 나도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너를 밀어낸 적도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권 씨는 아버지를 여인 이듬해 동생마저 잃자 트라우마로 음식을 개어내는 폭식증에 걸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곡 작업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권호연 씨. 사고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전합니다. 지나간 과거 혹은 떠나간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껏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매순간은 윤정신, 존니의 작곡가, 포스티노 등 20여 명이 참여해 만들어졌습니다. 음원 수익금은 사고 피해 유족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 형이 어떻게 하늘로 편지를 쓰도록 노력을 해볼게. 잘 지내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형이 찾아갔을 때 그때 당당할 수 있게 열심히 잘 지내다가 갈게.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산책할 때 겉옷 없이는 조금 춥다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굵은 빗줄기가 벼락까지 동반해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변 점검을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도, 강릉 14도, 대전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6도, 광주는 24도로 비가 오는 지역은 바람까지 불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부터는 남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올라 전국의 초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